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주신 김혜지 의원님과 동의해주신 위원장님, 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호위반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신 김혜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갇히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오히려 의원님께 화살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시킨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과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 주변에는 강제 입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잡혀가지 않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다시 강제 입원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입원은 학업을 중단시키고 직장 생활을 단절시키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강제적인 입원과 치료는 이제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방식의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지역에서 언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급성기가 아닌 활성기를, 전조 증상이 아닌 경험 신호를, 병식이 아닌 삶에 대한 통찰력을 이야기하며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 그리고 인권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당사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삶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지옥입니다. 취업의 문턱은 너무도 높고 또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만연하여 우리를 위한 편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약의 부작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만 하였습니다. 저도 약물 부작용으로 2달 만에 20kg가 찌고 입마름, 변비, 하지불안,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정신적 상태가 처음 찾아왔던 초등학교 때 저는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시도된 자살 시도와 충동은 저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를 지니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오랫동안 동료지원센터, 권익옹호센터 등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외쳐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조그룹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들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겨우 몇 억 남짓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5천억이 넘어갈 때 행동 및 정신의 치료를 쓰는 돈이 건보 재정이 7조 원이 넘어갈 때 당사자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도 한 사람으로서 강제 입원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되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죄책감을 가질 저의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 앞에서 더 이상 갇히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동료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족분들, 우리의 정신적 상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같이 살면 됩니다. 30년 깜깜한 정신보건법의 어둠에서 오늘 이 눈물은 새로운 하늘을 이야기하는 눈물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바뀌는 새로운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30년 동안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신보건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희망으로 어둠을 밀어냅시다. 그리고 사법위본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위본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만 믿고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강제 입원 당합니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우리 사회가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강제 입원 당하는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롯해서 모든 국제기구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위본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내년에 사회권 심의 핵심 쟁점 사항도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가두지 않고 너무나 힘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새로운 하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 아까 장관님 답변 못 하셨죠?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됐을 당시에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탈원화를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인프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제도를 논의하면 항상 그 이슈로 지역사회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제 이야기의 핵심은 비자의 입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달 체계를 당사자 중심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